하는 건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고 아내는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사실 내가 빚이 있어요. 아빠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넘어가게 될 뻔했거든요. 그걸 제가 맡고 있었는데 월급으로는 어려워서 조금 손을 댔는데. 왜 말을 안 했어요? 아내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아내에게 많이 실망했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결국 제게 거짓말을 한 거였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런 아내가 안타까웠습니다. 휴지 하나, 치약 하나도 알뜰하게 쓰면서 그걸 아낀 돈으로 빚을 갚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차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대신 빚을 갚았습니다. 여보, 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그냥... 그냥이 아니라 우린 부부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돈이 모여야 일을 할 맛이 나는데 번 돈을 다 빚만 갚으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봤죠. 그러니 이제 차곡차곡 모으기만 해요. 아내는 그날 펑펑 울었어요. 제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면서 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그전까지 쌓여있던 서운함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부터 아내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밖으로 나가는 일도 많아지고 새벽에 늦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말로는 친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데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고 자꾸만 대화 주제를 피하곤 했죠.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물론 7살 아이가 뭘 알겠냐마는 저보다는 더 오랜 시간 아내와 함께 있으니 그냥 물어본 거죠. 새엄마? 딸은 눈을 굴리며 뭔가 생각하는 얼굴로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제게 이어 말했습니다. 새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뭐? 새엄마 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더라? 계모라고 했어. 아빠 새엄마를 믿지 말래. 나쁜 사람.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머리는 어지럽고 손발은 떨렸으며 정리되지 않은 머릿속은 학대와 방치라는 뉴스 속의 무서운 단어들만 떠돌아다니고 있었죠. 하룻밤을 꼬박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심부름센터에 아내의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동네에 꽤 오래전부터 있던 곳이었는데 최근 탐정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바뀐 곳이었죠. 내부는 평범한 사무실이었고 상상처럼 무서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어린 남자들이 3명 정도 있었고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남성 1명이 사장이었죠. 그들은 의뢰할 대상의 정보를 적으라고 했고 저는 수사 착수비와 함께 넘겼어요. 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출장비로 금액은 더 추가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인원이 많으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3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 1시가 급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둘은 직장, 1명은 집을 감시하는 걸로 하죠. 혹시 홈캠이라고 아십니까? 일명 강아지 CCTV인데 그걸 아내분이 가장 잘 있는 곳에 설치하고 감시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요? 아무래도 집안 내부를 외부인이 보는 건 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증거는 집에서 나와요. 왜? 집은 편안한 곳이니까. 그곳에서 통화를 하거나 혼잣말을 하거나 하는 게 다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뢰인분이 의심하는 건 아내분의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아이를 학대하는지 여부 아닙니까? 그럼 홈캠은 필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죠.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아는 제품으로 하나 보내드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빨리 끝낸다는 조사는 시일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확인을 해도 아내가 딸을 학대하는 것, 그 비슷한 것도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쪽에서 별다른 게 없다면서 종료하는 걸 권했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다시 사무실을 찾았을 때 이제까지 아내 주변에서 조사한 기록들을 받게 됐습니다. 몇 명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헌데 그곳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죠. 이 사람은 여자분이라서 따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제 전처거든요.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잡아내지 못한 부분이니 활동비 50%만 받고 조사 시작할게요. 네, 그렇게 해주시죠. 정확히 28시간 만에 아내와 전처의 관계가 동창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꽤 오랜 시간 교류가 있었으며 심지어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는 것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저 역시도 소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불안한 듯 거실을 걷는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들었으니까요. 상대는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돈을 주겠다,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 라는 말은 명확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일을 잠깐 미루고 탐정사무소 직원의 차에 타서 아내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눈으로 보고 말았죠. 아내가 건네준 돈 봉투를 태연하게 받는 전처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전 뛰어나갔고 저를 발견하고 도망가려던 전처의 손에서 돈을 빼앗아 들었어요. 아내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전처는 도끼가 올라서 저를 핥히고 때리기까지 했죠. 너네 뭐야?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내가 뭘? 그냥 난 인연이 빌려간 내 돈 받는 거야. 왜? 수작 부리지 마.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네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말이 되냐? 미친놈. 인연이 좋아? 좋냐?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무슨 짓 한 거야? 평생 나만 좋아할 거라고 했잖아. 왜 인연이야? 인연이 얼마나 나쁜 년인 줄 알아? 뭐? 저는 그 말들이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대답을 해줄 아내는 울기만 했어요. 똑바로 말해. 둘이 뭐냐고? 둘이 친구라는 것도 알고 있고 돈 거래할 거라는 것도 알고 찾아온 거야. 자꾸 발뺌하면 경찰 부를 줄 알아. 난 아무 잘못 없어. 계약을 어긴 건 전현이야. 전처는 소리를 꽥 지르고는 스스로도 놀랐는지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계약? 지금 계약이라고 했어? 난 모르겠고. 몰라. 어쨌든 전혀 믿지 마. 당신도 정신 차려. 전처는 그 말을 남기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났고 저는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씩 따져 묻기 시작했죠. 우는 게 제어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들리진 않았지만 대충 내용은 그랬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뒤 그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전처와 아내는 같은 동네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서로 상황이 어려웠기에 서로를 위로하면서 가까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전처가 제게 돈을 요구한 그날에 복수심에 불타 아내와 계획을 하나 짜게 됐다고 해요. 제 돈을 빼돌리자는 계획이었죠. 그니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건가요? 맞아요. 친구가 뒤에서 다 알려줬어요. 자신이 했던 짓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빚이 있는 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 써서 그 빚만 갚으면 이혼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적당히 힘들다고 해서 재산 분할 받으면 그걸 절반으로 나누자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저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제 친구를 때리고 함부로 하고 돈을 주지 않으려고 시어머니와 작당해서 쫓아내기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맞고 그러다 보면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는 결혼 후 매일 제가 술을 언제 먹는지 그리고 자신을 언제 때릴지 겁에 질렸다고 했습니다.
각오는 했지만 두려워서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제가 자신을 때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딸과도 정이 들어서 마음을 바꾸게 됐다고 해요. 제가 막상 이혼을 미루니까 친구가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돈 주지 않으면 저와 계약한 사실 다 말하겠다고요. 그래서 돈을... 네. 하지만 이번엔 당신 돈 쓴 게 아니라 제가 모은 돈 준 거예요. 정말이에요. 미치고 팔짝 뛴다는 의미가 어떤 느낌인지 깨달았습니다. 울면서 진실을 말하는 아내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고 그 상황이 아무리 절박해도 이해가 되지도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것 외에도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 때렸어? 아니면 구박이라도 했어? 절대 아니죠.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내 딸이 당신이 나쁜 여자라고 했어. 그런 말을 들은 짓을 한 게 하나라도 있냐고 묻는 거야. 진짜 하늘, 아니 제 목숨을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때려요? 애초에 때릴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예쁜 아이를 누가 때려요? 그럼 내가 확인해봐도 될까? 내가 일전에 당한 게 있어서. 네, 얼마든지요. 전 정말 상관없어요. 확실히 아내의 반응은 전처에게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할 때와는 달랐습니다. 눈빛은 당당했고 두려움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딸을 따로 불러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딸에게서 나온 이야기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새엄마가 널 혹시 괴롭히거나 했어? 때리거나? 머리카락 묶을 때. 응? 묶을 때? 한 번 머리카락을 아프게 묶은 적이 있어. 뭐? 근데 새엄마가 날 왜 때려? 나 뭐 잘못했어? 아니, 그 전에 아빠한테 네가 그랬잖아. 나쁜 여자라고. 아니야, 나쁜 사람. 계모. 그리고 뭐라고 그랬더라? 믿지 말라고. 저는 아이의 말에서 어떤 위화감을 느꼈죠.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야? 응.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어떤 아줌마가 그랬어. 그렇게 해야 새엄마가 나한테 더 잘해주고 신경 써준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전달한 거야. 맙소사. 저는 속으로 아차 하는 생각에 제가 들고 있던 사진을 아이에게 보여줬고 아이는 전처를 가리키며 맞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아는데도 그냥 닮은 아줌마라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전처가 자기 신분을 감추려고 절대로 엄마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을 겁니다. 다행히 그 부분에 오해가 풀려서 한시름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순 없었어요. 여보, 정말 잘못했어요. 저 진짜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당신 사랑하는 마음, 우리 딸 사랑하는 마음 진짜라고요. 접근 방식이 틀렸어요. 아니, 그 친구야 그 친구지. 애초에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 끼쳐요. 우리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여보, 제발요. 저 진짜로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난 왜 전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다 나한테 잘못을 비는 건지 모르겠네요. 감사나 사랑이 아니라 늘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말만요. 이제 좀 지치네요. 그럼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딸이라도 가끔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제가 평생 속죄한다고 생각하면서 잘할 테니까. 네? 혼란스럽네요. 그때 당시 기분으로는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아내가 딸에게 잘한 것은 극명한 사실이었기에 딸이 받을 충격이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별거였습니다. 말이 별거였지 아내가 우리 집에서 나가는 정도였죠. 딸에게는 아내가 여행을 간다고 둘러댔고 그렇게 이전처럼 저와 딸 둘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전처와 이혼을 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과 적막함이 존재했습니다. 뭔가 허무하고 공허한 느낌이 뱃속을 가득 채운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저희 어머니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분노를 하면서 다신 보지 않겠다던 어머니 입에서 며느리의 안부를 묻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다신 보기 싫다고 그랬으면서 왜 자꾸 물어 엄마는. 싫지, 싫은데 걔가 몸이 오죽 약하니? 매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작은 몸으로 버둥거리는 게 눈앞에 아른거려서 그런다. 내가 전에 보약 한 첩 쥐어주려고 했는데도 돈 아깝다면서 그러던 애라서 병원은 잘 가는지도 의심스럽고. 알아서 잘 하겠지. 넌 어째 그렇게 사람 냄새가 안 나? 아무리 이혼을 생각하고 떨어져서 살고 있다고 해도 가끔 안부는 물어야지. 이렇게 딱 끊어버리는 게 어딨어? 언제는 나더러 당장 이혼하라면서 그러더니. 알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오죽 급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거야. 접근이 잘못된 건 맞지만 결국엔 너희 부녀를 선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될 협박까지 받고 있었던 거고, 그 애가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갔겠니? 그리고 네가 그 아이 빚 대신 갚아준 거 내가 알고 있다. 엄마가?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걔가 울면서 감사하다고 남편은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나한테 다달이 주겠다고 그러더라. 돈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린 건 맞지만 본성 자체가 나쁜 애가 아니야. 그게 한 반년 됐나? 어제도 입금이 됐길래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다. 어머니도 어머니였지만 제 딸이 더 아내를 찾았습니다. 새엄마는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는데. 아빠는 남자잖아. 에이, 아니야. 새엄마도 처음엔 엄청 못했어. 매번 연습하고 막 영상 찾아보고 그랬었어. 그래서 점점 더 예쁘게 묶어줬고. 근데 아빠, 새엄마 언제 와? 어? 갑자기 왜? 새엄마 여행 간다고 하니까 너도 좋다고 했잖아. 응. 새엄마 맨날 힘들어해서 여행 가는 건 좋아. 근데 내가 좀 보고 싶어. 아빠, 아무래도 내가 새엄마라고 불러서 화가 난 건 아닐까? 엄마라고 불러주려고 했는데 난 엄마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른 건데. 풍선처럼 부풀어버린 볼과 함께 눈물을 쏟아내는 딸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그런 딸을 달래다가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전처와 이혼했을 때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일전에도 하지 않았던 짓을 하기도 했죠. 아내가 쓰던 그릇부터 거실화, 칫솔, 그리고 수세미까지 모두 다른 것으로 교체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그 물건들을 보면 아내가 떠올랐거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어머니는 한 소리 하셨습니다. 애쓴다 애써. 꼭 지금 너 하는 모습이 고등학교 다닐 때 첫사랑이랑 헤어지고 나서 하는 짓이네. 받은 편지며 선물이며 다 버리고 질질 짜고 그러지? 아, 엄마! 머리랑 가슴이 따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짓만 하는 거야. 엄마는 눈 감아줄 거고 그냥 품어줄 생각이니 선택은 네가 해라. 아, 무슨 선택을 해? 결정을 내린 거고 별거 중인 건데. 그니까 이혼한 게 아니고 별거잖니. 사람이 모자란 거 없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없어. 어느 부분은 품어주고 채워주니까 결혼을 하는 거야. 너 첫 결혼에 실패해서 그걸 분풀이로 삼고 싶은 거 아니니? 그 친구의 그 친구. 그런 생각으로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 아니고. 아이, 그야.
걔만 따로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있냐 이 말이야. 친정아버지 빚 때문에 허덕이는데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해서 그거 해결했다. 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잖아. 아니 뭐 그걸로 그러는 게 아니잖아. 접근이 틀렸고. 능력만 보고 결혼하는 여자들 수두룩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역시 별 문제 아니야. 그리고 처음엔 능력 봤다가 너도 좋아지고 딸도 자기 딸 같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만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고 별거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딸의 생일이 됐을 때 저는 일이 바빠서 저녁에 딸과 함께 케이크나 먹자 싶어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 앞에 반찬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유 엄마가 집에 왜 들여다 놓지 않고 바빴나? 하고 생각한 뒤에 들고 들어가 식탁을 차렸고 딸과 함께 앉아서 초를 불며 생일 파티를 했죠. 뒤늦게 어머니도 같이 오셨고요.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는 그렇게 식사를 먼저 했는데 딸이 갑자기 현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시무룩한 표정으로 다시 돌아왔죠. 왜? 친구라도 오기로 했어? 무슨 일이야? 아니, 새엄마가 왔다고 생각했어. 왜? 여행 가셨다니까. 아니야, 이거 반찬 새엄마가 만든 거야. 맞지? 어? 저는 어머니를 봤고 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죠. 엄마가 놓고 간 거 아니었어? 내가? 아침에 미역국은 끓여줬었지.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생일에 찍은 딸의 사진도 보여줬고 영상도 재생했죠. 그걸 정말 한참 보다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다고, 미칠 것 같다고 그런 말을 반복하면서 말이죠. 그걸 보는데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 같고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매일매일을 심판대에 오르는 느낌으로 살았다는 아내는 제 결정만을 기다렸을 텐데 저는 제 이기심에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결정을 내렸어요. 아니, 인정해야 했죠.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다는 걸 말입니다. 아내가 너무 원망스럽고 괘씸하긴 했지만 저와 우리 가족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 별거를 끝내고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사실 그 사건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더욱 돈독해지기도 했죠. 그리고 딸은 이제 새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은 제가 끼어들 틈도 없이 아주 좋고요. 시작은 확실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정이 뭐든 간에 분명 사람들에게 질타받을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말씀처럼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그러니 저희 가족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